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후폭풍이 연일 검찰과 정치권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이 사태의 중심에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오늘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말도 없었습니다. 이진수 차관으로부터 수사 지휘권 언급 들으셨어요? 목요일 날 11월 6일인데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오고서 이게 뭐 중형 선고됐는데 신중히 판단을 필요치 않겠냐. 그 다음 날 11월 7일 날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히려 오늘 입을 연 거는 국회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본인이 정확히 언제 뭐라고 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밝혔어요.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신중하라고 판단하라라고 말한 것이 지금 11월 6일, 그러니까 항소 그 시점, 마지막 날 시점 전날인 11월 6일 날 먼저 국회에 와 있다가 대검에서 항소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고 중형이 선고됐으니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얘기를 했다. 그리고 11월 7일 바로 이제 항소 마지막 날 시한이었는데 그날도 예결위가 있어서 국회에 있었는데 대검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얘기 들었고 같은 말을 했다. 그리고 예결위가 끝날 때쯤 항소를 안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인 날짜와 정황에 대해서 오늘 밝힌 겁니다. 기자들이 또 계속 물었죠. 네. 아, 그럼 항소 포기 지시한 거 아니냐, 외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항소 포기 지시한 적은 없다라고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사태 정리하면 이래요. 자, 이렇게 신중히 판단하라는 정 장관의 의견을 대체 어떻게 뭐라고 노만석 대행에게 전달했냐, 이걸 놓고 여전히 진실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 그 전달한 사람은 이진수 법무차관으로 일단 추려지고 있는 모양새예요. 일단은 이진수 차관이 어제 같은 경우는 내가 항소 포기를 하라고 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요, 이진수 차관이 이제 국회 법사위의 예결위 소위, 그러니까 비공개되는 자리거든요. 거기에 나와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항소 정말 포기를 지시했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건데, 자, 노만석 대행과 한 번 연락을 한 건 맞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 정도의 메시지를 전달한 거다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오늘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지시를 해서 이 항소 포기라는 결정까지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들이 아직도 좀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닷새째 공방만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인 겁니다. 그러면 임지혜 변호사, 대체 어느 쪽에서 지금 뭘 누가 구체적으로 더 내놔야지 이거에 판가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노만석 대행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적극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일반적인 실무적인 그런 경험에 비추어 보면은요, 어떤 일부라도 무죄가 나오면 검찰은 좀 기계적으로 항소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확신이 있으니까 기소를 했을 텐데 그 중에 무죄, 아예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1심에서 받으면 적어도 검찰 입장에서는 2심과 대법원에서 다퉈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뭐 예규에 따라서 일부 형이 특히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구형에서 3분의 2 정도가 나오면은 뭐 항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무죄가 나왔던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다퉈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왜 그럼 그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 포기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는지, 그건 검찰 지휘부가 앞으로 이제 다른 국민들의 사안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되는 만큼 명확하게 전 입장을 밝히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다면은 이 사건을 담당했던 그 검사들은 항소를 일단 하겠다고 밝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최종적으로 항소를 포기를 결국 결정을 한 노만석 권한대행이 그 과정을 좀 더 상세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 대행이 더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이렇게 명쾌한 설명이 없는 사이에 이번 항소 포기 사태 핵심 인물들을 둘러싸고 사퇴 압박도 더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정성호 장관은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노만석 대행은 오늘 여기에도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부역자 노만석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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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위압 범죄 비호 정성호는 사퇴하라! 제가 정치적 책임을 저는 회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전 정권 하에서 일종의 정치보복적인 어떤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이걸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은퇴 요구
뭐 나오는데 입장 있으실까요? 자, 노대행 어제 하루 연차 휴가를 내면서 거취 고민을 네.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아직 그 사퇴한다 이런 공지는 없는데 그럼 일단 그 자리는 지키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조금 전에 채널A가 단독 보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나가는 것은 동아일보가 어제 바로 그 노대행이 자택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어떤 좀 고민하는 모습, 그 모습이 포착이 돼서 오늘 좀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지금 채널A가 단독 보도한 내용 이겁니다. 아침에 이제 네. 대검의 부장들과 같은 자리에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요, 노대행은 이번 주에 예정된 외부 일정이 있잖아요. 그대로 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그래요? 예. 만약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힌다면 일정을 취소했겠죠. 일정 취소 없이 그대로 가겠다. 그러니까 사퇴할 뜻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혹시 뭐 마음을 바꾼 거나 그런 기류는 혹시 취재가 됩니까? 일단은 뭐 2, 3일 안에 거취를 결정할 거다. 나도 가족이 있지 않냐.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하지만은 조금 더 지금 당장은 물러날 뜻이 없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검찰도 상황이 좀 심상치는 않습니다. 지금 이종호 평론가, 검찰 지금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검난이라고 언론들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 검난이라고 표현할 만큼 검사장급, 부장검사, 차장검사, 일선 검사들이 한 목소리로 거의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개 분위기는 검찰총장의 권한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는 분위기이긴 한데 예. 이를테면 안미영 검사 같은 경우 방송에 나와서 누워선 안 되는데 안 되는 상황에서 누워버렸다라고 네. 이야기하면서 특히 이제 그 안미영 검사가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지금 권한대행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즉 가로 열고 지금 그 우리가 보안 수사권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9월까지 어쨌든 연착륙을 하면서 이 해체가 되는데 보안 수사권 하나는 지켜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그건 거래다. 특히나 부당 거래다. 특히 예.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한다는 건 부패다라고 이제 비난을 하고. 근데 또 장진영 형사 1부장, 북부지검의 형사 3부장 같은 경우는 다른 목소리도 나와요. 뭐냐면 아니 실질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지금 권한대행, 노만석 권한대행이 사퇴하게 되면 대안이 있느냐. 네. 이게 향후 설계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대안이 없는 한 지금 사퇴하는 건 반대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자칫하다가 검난으로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는 상황에서 이 노만석 대행이 지금 검찰 내부 분위기를 수습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대검 부장들 만난 자리에서 예정된 일정 소화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사실상 사퇴 거부로 보고 대검 부장들도 지금 그러면 노대행이 이렇게 사퇴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대책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가 지금 노대행에게 사퇴를 요구할 것을 지금 검토 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갈등이 아주 빠르게 잠재워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더 네. 파장이 어디까지 가야 할지 좀 지켜봐야 될 분위기입니다. 야, 이렇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또 그리고 노만석 대행의 거취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가 지금 어수선합니다. 이러는 사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자 또 그리고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봐주기 수사했던 검사들이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되니까 겁먹은 겁니다.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입니다. 민주당은 법적, 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입니다. 항명에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검법인 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습니다.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 반발이 계속되니까 민주당이 결국 이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검사 파면이요. 그러니까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게 법을 바꾸겠다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정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이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네. 가장 높은 징계가 해임입니다. 그러니까 파면은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검사의 징계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파면도 해임도 결국 신분상의 권리가 박탈된다는 측면에서 둘 다 중징계는 맞는데요. 파면이 있게 되면은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고 퇴직금에도 제한이 있는 등 해임보다 훨씬 중한 징계입니다. 그럼 현직
정치 검사는 어떻게 파면되는가? 오로지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이 가능합니다.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서만 이 검사는 탄핵이 가능한 것인데 네. 이 부분을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법 개정을 통해 파면까지 가능하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고쳐서 파면까지 가능하게 하겠다는 건데 민주당이 결국 이 카드를 꺼내든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밀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항소 포기 논란 뭔가 그 정치적 외압이다라는 걸 국힘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면서 오늘 검찰을 향한 발언들이 굉장히 셌어요. 단두대에 올리겠다. 네. 정치 검사들 분쇄하겠다. 이런 단어들까지 얘기하면서 아주 강공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밀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만 비판도 나와요. 지금 이 검찰 징계법 같은 경우 제가 오늘 뭐 법조계 검찰 출신 변호사나 여러분들을 통화를 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사실 판사도 파면을 못합니다. 법상 파면을 못하고 검찰도 파면을 안 하는 것이 정치적 외풍에 휩쓸리지 말고 네. 정정당당하게 소신 있게 수사해라 이런 뜻으로 파면 못하게 법으로 막아놓은 건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폐지하면 되냐 이렇게 말하는 법조인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에 맞서서 국민의힘은요 오늘 국회에서 대규모 또 규탄 대회를 열면서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정권 그 자체가 대장동 범죄 정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정권의 존재 자체가 이번 항소 포기 외압의 실체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국정조사 실시합시다. 특검 수사 실시합시다.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특검이나 국정조사 이거 하자는 건데 이게 지금 가능은 해요? 오늘요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도 특검하고 국정조사 하자고 했어요. 예. 항소 포기 관련해서. 그런데 서로 규명하자는 게 달라요. 국민의힘은 외압을 파헤쳐보자라는 거고 국민의힘은 이건 조작 기소다. 검찰의 조작 기소 밝혀보자고 지금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양측의 생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합의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네. 설명이신 거군요. 자, 관련 소식은 저희 또 계속 전해드리기로 하고요.